여러분 오늘도 시황 체크하고요. 뒷부분에는 또 오랜만에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좀 단타를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 뒷부분에 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이나 뭐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시황 먼저 체크를 해본다면은 간밤에 보시면은 미국장 이렇게 좀 반도체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반도체만 이제 초록색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뭐 엔비디아도 2.5% 올랐었고,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섹터는 조금 조정이 나왔던 게 특징적이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계속 증시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비교적 반도체가 막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건 잘 모르겠고, 그나마 하이닉스 정도만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약반등이나 그냥 조금 종목마다 좀 차별화 정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내내 있다. AI 관련해서 생성형 AI 뭐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뭐 반짝 들어왔던 게 뭐 한글과 컴퓨터 AI 소프트 관련해서 장중에 한 10%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또 차익 실현 때문에 대부분 하락이 나온 상태고,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 그죠?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오피스 이런 애들도 거의 다 대부분 단타 자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짝 튀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도 잠깐 순환매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던 게 오랜만에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11%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유는 당연히 비트코인이겠죠. 어제 뉴스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아마 이제 미국에서 이제 23일날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망하기로는 이번에 이더리움 ETF 승인이 통과될 확률이 좀 높다 이런 분석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특히 이더리움이 더 많은 급등을 했는데, 업비트 기준으로는 예전에 8천만원까지도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 다시 9,700만원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미국에서도 7만 달러를 돌파를 했죠. 자, 이것보다 더 좋은 모습이 나와준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어제만 거의 10% 넘는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 400만원에서 단숨에 500만원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23일날 ETF 승인 여부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기대감이 살아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도 반짝반짝 순환매 들어왔던 게 역시 수급의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우리 또 종목 중에 하나가 어제 식품주였죠. 식품주가 삼양식품 이틀 연속 강한 시세가 나오고 나서 오늘 살짝 3일선 눌림목 나왔어요. 3일선 눌림목 나왔다가 저점 대비 뭐 8% 9% 빼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변동성이 9%예요. 그러니까 단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단타하기 좋은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식품주가 오늘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우리 또 정신적 지주 형님, 화장품의 형님이 아모레퍼시픽이 계속 야금야금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고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래 있는 테마주들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이 지난번에 한 3거래일 전에 상한가 이후에 다시 오늘 한 20% 넘는 이런 급등이 나와줬고요. 화장품 종목 내에서도 키맞추기 형태로 순환매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비교적 또 양호하게 차트를 만들어가는 게 뭐 마녀공장 같은 종목도 있고, 실리콘2 같은 종목도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죠. 아마 5일선을 깨는 이런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대기 매수자로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화장품주도 계속 양호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OLED예요. OLED 관련해서도 특히 애플 부품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BH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이냅텍도 최근에 시세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세경 하이테크 이런 종목들도 5일선 반등 이렇게 나와주면서 이쪽 OLED 쪽도 쉽게 꺼지지 않고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개별주나 몇몇 종목들 특징적이었던 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본다면은, 오늘 HLB 드디어 하한가가 풀렸는데, 물론 어제 하한가 부근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초가 자체가 거의 약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다가 또 요 위아래에서 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심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야수의 형님들 열심히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뭐 단타할 만한 구간들은 그래도 은근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변동성 이거 별거 안 되는 것 같아도 저점 대비 뭐 상승폭을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뭐 9% 뭐 8% 또 좋은 변동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 핫다 하신 형님들 또 단타 재밌게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어떤 분 질문 주시기를 핫다를 하냐, 저도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보통 그런 경우에 해요. 하한가나 또는 하한가에 버금가는 폭락이 나왔는데 그 악재가 이 정도로 과하게 반응할 악재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때는 핫다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과대 낙폭으로 또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맞을 때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대부분 또 하지는 않고 있어서, HLB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핫다를 하진 않았어요. 충분히 거래대금을
흐름을 보면은 뭐 트레이딩 하기에는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악재가 그렇게까지 별로 겁먹지 않아도 되는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악재는 악재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수급을 가지고 그냥 단타 정도 하는 뭐 플레이는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HLB는 이번에 좀 한달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저도 가끔은 해요. 가끔 하는데 한 진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HLB 오늘 풀리면서 거래대금 8천억 이상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전선주가 좀 하락을 했어요. LS 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2-3%권 이제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구리 가격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소폭의 조정이 나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구리 테마도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너무 랠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쉬어가는 구간 또는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차트죠. 자, 여기에서 그럼 구리 전선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니까 비교적 좀 다른 섹터, 화장품, OLED, 뭐 게임, 그다음에 오른 뭐 살짝 뭐 사료도 올라가는 것 같고 기타 뭐 다양한 섹터에 순환매가 반짝반짝 좀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오늘 개별주로 대성창투가 상한가를 갔는데 재료를 보니까 이제 시프트업 게임 회사죠. 상장을 앞두고 거기에 따른 이제 지분을 좀 갖고 있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대신에 지분이 지금 얼마만큼 갖고 있다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불분명한데 혹시나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텔라 블레이드 게임이 나왔는데 이게 조금 흥행을 했죠. 그러니까 흥행을 한 김에 이때다 바로 다음 달에 빠르게 수요 조사하고 이제 상장 시동을 걸자라고 좀 이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성차트에 거의 관련주로 올랐는데 시프트업 회사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게임 개발도 잘하는 것 같고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또 게임이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재료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또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 지분을 별로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작년 말에 좀 매각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갑자기 오후장에 뭐 사료주들이 좀 올라가긴 했거든요. 특히 신성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슈팅이 나왔고 뭐 미래생명, 자원 이런 종목들 반짝 튀다 말았는데 제가 지금 체크해 보는 바로는 딱히 뭔가 재료가 나와주고 있진 않거든요. 그나마 찾아본다면은 밀가격이 기후 이상으로 폭등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비교적 또 다른 곡물들은 별로 뭐 안정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재료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매는 잘은 하진 않아서 그냥 가볍게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시황이면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대부분 다 체크를 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은 최근에 가장 강했던 구리, 전선, 전력기기 테마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반도체도 조금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품 계속 견조한 모습, 그 다음에 OLED, 애플 부품주, 게임주까지도 그 다음에 식품주도 계속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주까지도 매매하기에는 괜찮다. OLED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뒷부분에 오늘의 트레이딩 좀 말씀을 드리기로 했죠. 저는 보통 어떤 종목에서 승률이 좋게 나오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개인적으로 오늘 막 매매는 별로 하진 않았어요.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오늘 별로 매매는 하진 않았죠. 그 전에 어떤 부분에서 승률을 그렇게 꾸준하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면은 막 금액이 엄청나게 뭐 시원시원하게 뭐 수익을 내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손실을 안 보려고 하고 손절을 안 하려고 하고 야금야금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은 손절만 잘 안 하더라도 그게 지나고 나고 보면은 쌓인 수익이 무시 못하는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종목 선정을 하고 매매를 해야 이렇게 비교적 단타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단타를 할 수 있을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많은 분들이 뭐 실시간 검색 상위 보고 뭐 VI 가는 거 보고 막 추격 매수하고 따라하는 매매하고 단순하게 거래대금 보고 매매하고 그것도 물론 잘만 하면은 엄청난 수익률을 내고 뭐 좋은 매매 기법이죠. 잘만 한다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그런 매매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트레이딩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계좌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한번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종목에서 재료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재료가 남아 있어야 되냐? 제가 최근에 그 수익이 저한테 좀 효자 종목, 효자 섹터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OLED 섹터였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경 하이테크도 매매를 했었고 파이낸픽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매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BH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BH도 여기서부터 계속 매매를 했었죠. 오늘도 매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뭐 BH나 파이낸텍이나 세경 하이테크나 이런 종목들을 계속 눌림이 나오면은 별로 겁먹지 않고 매수하고 뭐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재료가 일단 남아 있어야 돼요. 최근 들어서 OLED 관련해서 뭐 애플의 아이패드 이번에 OLED가 탑재가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애플의 이제 다음 달 WWDC 뭐 행사도 있기 때문에 애플 부품주들의 모멘텀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겠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됐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종목에 수급을 본다면은 그래도 비교적 그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를 체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관에서도 세경 하이테크도 뭐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사모펀드까지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의 영역에서 또는 장대 양봉 이후에 계속 기관의 매수세가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다면은 두 번째 조건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스윙을 해도 되는 종목에서 단타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경 하이테크도 마찬가지 관점이었고, 딴 것도 한번 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만 보여드린다면은 파이nem텍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수급이 이때 들어오고 나서 기관이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이렇게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외인까지도 크진 않지만 조금씩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BH 같은 종목도 제가 매매를 했던 관점이 이날 수급이 들어온 게 5월 3일이었죠. 5월 3일날 이날 들어왔는데 이날 이후로 보시면은 꾸준하게 기관이 비교적 투신, 사모펀드 이쪽에서 꾸준하게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급만 봐도 안 되고 차트만 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재료도 체크를 해야 되고,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맞을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똑같은 단타를 하더라도 본업이 있어서 바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급이나 재료나 여러 가지 차트상의 자리나 거래 대금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매일같이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스윙으로 조금 길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 안에서 눌림목이 나오거나 이럴 때 거기에서 단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종목 선정만 좀 된다면은 확실히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계좌가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는데 이런 섹터나 종목들을 계속 공부를 해보면서 수급도 공부해보면서 경험을 쌓아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엄청나게 단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당연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요런 관점도 있다.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